여러분, 제가 욕 좀 하는 이유나 이제 책이 나오고서 독자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왜 쓰게 됐냐?"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왜 쓰게 됐냐면, 이유나 얘기를 생각하게 된 거는 사실 욕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아, 요즘 애들이 욕을 많이 하는데 욕을 왜 할까? 욕에 대한 얘기를 써 볼까?'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뭐 그러니까 작가들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이야기의 씨앗은요 여러분, 되게 정말 작은 거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끼리 엄마 아빠 없이 친구들끼리 처음 분식집에 가는 장면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이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리고서 저도 어렸을 때 친구랑 라볶이 처음 먹으러 갔던 날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날의 날씨도 생각이 나고, 얼마나 너무 맛있었고, 그 기분도 생각이 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출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나 캐릭터를 잡다 보니까, 아, 유나 얘 욕 좀 하는 애야. 근데 어떤 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고, 좀 어찌 보면 소심해 보일 수 있는, 말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잘 표현 못하는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는 상황부터 출발을 해보자 해서 이야기를 출발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작품 쓸 때 등장인물 이름을 막 짓진 않거든요. 유나는 뭔가, 선생님이 이 작품도 되게 굉장히 금방 쓴 편인데,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이름이 이렇게 표현으로 찰떡이라고 그러죠. 정말 찰떡같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 캐릭터는 유나다.' 근데 유나는 유나인데, 김유나, 최유나, 한유나, 류유나 다 해 봤는데 이유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목을 그럼 제목은 뭐랄까? 여러분, 제목 짓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제목은 또 작가가 물론 1차적으로는 짓지만 출판사에서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어떤 제목이 독자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느냐도 출판사에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목도 제가 그냥 쉽게 뚝딱 지었어요. '아, 이유나인데 욕 좀 하는 애니까 욕 좀 하는 이유나.' 하고 정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되게 좋아하셨고, 또 이제 나중에 무슨 이제 얘기가 나왔냐, 여러분, 욕 좀 하는 이유나 딱 했을 때 그냥 사람 이유나만 딱 떠오르나요? 욕 좀 하는 이유나 알아볼까? 이유가 뭘까? 이런 어감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가 중의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가지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로 욕을 좀 하는 이유나라는 아이 따라 제목이기도 하고, 요즘에 어린이들이 욕을 많이 하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까?' 그런 의미로도 다가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짓기는 캐릭터 생각해서 딱 지어 놨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가 시작되려면 뭔가 어떤 상황이 탁 던져지죠. 유나가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소미가 와서 물어봤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는 출발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쓸 때 그 출발점에서 이제 이야기 끝까지 가기까지 이제 몇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유나의 미션, 또 소미가 말하는 방식, 그리고 호준이의 용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각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책을 혹시라도 다시 읽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 강조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이유나를 단편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야기가 끝났냐면, 유나가 사전을 꺼내서 친구에게 뭔가를 자기가 도와줘야지 하고 다짐하는 장면으로 끝났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냥 쓴 건. 근데 이제 그 원고를 출판사의 편집자님이 보시고,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뒷이야기를 더 써서 한 권으로 장편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뒷얘기를 더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뒷이야기를 자 써야 돼. 이제 쓰게 됐을 때 뭐가 제일 고민이 되고 힘들었을까? 유나가 소미한테 받은 미션이 저의 미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짐하면서 끝나면 제가 뒤에 어떻게 할지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진짜로 제가 유나가 그 받은 미션을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진짜 이 그림에 나오는 유나처럼 제가 보면서 발음이 센 거, 뭔가 재밌는 표현, 그다음에 뭔가 예문도 뒤져가면서 말을 쭉 적어서 종이에다가 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기억에서 한 미음까지만 해도 벌써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합을 해서 유나처럼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쭉 적어놓은 것들이 제가 적어놓은 것들 표현들 거기에 일부예요. 이렇게 사전을 보면서 저도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도 요즘에는 인터넷 사전을 많이 보거든요. 작가들도 사전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종이로 된 사전 볼 때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종이로 된 사전을 보니까 또 새롭고 재밌고 저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면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 절대 이거는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욕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깊이 더 읽으면은 그런 힌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이걸 읽고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거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작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지만 결국에 책이 나왔을 때는 그 독자의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서 어느 부분에 내가 치중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단순히 욕하지 말자, 욕은 나쁜 거야가 아니라 욕을 그럼 다른 애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욕하는 친구들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학년 올라갈수록 언니 오빠들도 막 뭐 버스 같은 데 타면은 막 엄청 욕, 사실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럴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 혼자 막 화가 나. 너무 화가 나고 뭔가 화풀이거리가 필요한데 내가 나쁜 말이 갑자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은 생각해 보기. 그럼 결국 욕이라는 것도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은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누군가한테 전해야 되고 뭔가 요청해야 되고 뭐 뜨거! 아파! 라고 내 지금 상황을 표현해야 되고 내 마음도 고마워, 미안해, 그건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유나와 소미처럼 우리가 참우정이라고 하죠, 요새. 우리가 친구를 단짝 친구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친구랑 두루두루 사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성격마다 달라요. 그리고 친구가 나는 아직 내가 단짝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내가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쌓는다는 거는 어떤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작가로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조금 더 가미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말로 그렇게 하던, 괜히 툭툭 치든, 아니면 뭐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를 배제를 시키든 뭔가를 하는데 걔가 그래서 나는 속이 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막 집에서 맨날 혼나고 야단만 맞는 애고 옛날에 뭐 왕따를 당한 적이 있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저런 사연이 있대.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걔가 그래서 나한테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아니다? 안 된다. 아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 안 된 일이지만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그 사람이 해결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될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 해를 끼친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커서도 명심해야 돼요. 이거 은근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괜히 착한 마음이 들어서 아, 그 사람이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한번 넘어가자. 그러면 안 되고, 잘못된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런 어떤 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사정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수긍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요즘에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예전 책에는 뭐 엄마, 아빠, 뭐 오빠, 뭐 딸, 아들 이렇게 네 가족을 되게 제일 흔한 가정처럼 많이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어요. 뭐 아버지랑만 살기도 하고 어머니랑만 살기도 하고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도 있고 할머니랑 살기도 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꼭 무슨 유나는 부모님 없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진짜 일하러 가셔서 할머니가 주로 키우실 수도 있고 돌봐주실 수도 있고, 요즘 그런 친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 형태를 그냥 선생님이 설정한 거예요. 선생님이 글 쓰는 거나 책 읽는 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이 없지는 않았는데 드라마를 잠깐 쓸까 하다가 공부를 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책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한번 나도 써볼까 해서 쓰다가 쓰게 됐어요. 선생님 책 좋아해서 어린이 책도 물론 보지만 그림책 많이 좋아하고요. 소설도 보고 그냥 일반 인문 교양서 있죠. 어른들 책. 그런 것도 보고요. 뭐 책을 다 좋아해요. 영어로 된 책도 보고요. 네. 만화책도 좋아해요, 선생님. 만화책 어렸을 때 저는 되게 많이 만화책 봤어요. 좋아해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추리소설 굉장히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당연히 돈 내고 사죠. 아이, 그럼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혹시 친구나 지인 중에 누가 작가가 있다 그러면 책을 하나 공짜로 받았으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작가들이 계약을 해서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네. 처음에 나올 때 한 10권? 10권에서 뭐 10권 아니면 5권 정도만 받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자기가 친구든 누구든 선물할 때 무조건 자기 돈 주고 다 사야 돼요. 선생님도 제 책도 많이 샀어요. 누구 이렇게 선물 드리고 하느라고.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이렇게라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 수고했어요. 안녕.